네, 안녕하세요, 형님. 저는 경민고등학교 3학년 전병훈입니다. 학교에서 특별기획으로 청이치에 대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저도 치기공학과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궁금증이 많아서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은데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네. 제 후배님이 되실 분인데 당연히 해야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삼촌, 아니, 형님. 그 액지상술이, 인공지술이, 뭐, 계면, 그리고 계상, 뭐 어터치먼트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뭐 질문 전에 편하게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삼촌보다 선생님이 좋은 것 같네요. 편하게 질문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먼저 그럼 의치상 술이란 무엇인가요? 의치상 수리란 의치 사용 시 의치상이 파절되거나 잠금이 생길 경우 깨진 의치상을 조립 후 레진으로 결합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의치상 수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뭐 다시 새 걸로 만들면 되지 않나요? 그럼요. 새 걸로 만들면 더 좋죠. 하지만 다시 재제작할 경우 시간이 또 많이 들고 비용도 의치상 제작 비용과 동일하게 드니까 시간 면에서나 비용 면에서 좀 더 효율적인 이 의치상 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치족을 퇴축이 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음. 아, 그래서 의치상 수리를 하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의치상 파절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의치상의 파절 원인은 기공 과정에 결함이 생겼을 경우, 교합 또는 적합 불량이 생겼을 경우, 그리고 강한 충격에 의해 파절되거나 또 재료의 필요에 의해서 의치상이 파절되곤 합니다. 특히 기공 과정에서 결함이 생겼을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먼저 기초상을 불량으로 제작했을 경우, 인공치 배열을 부적절하게 했을 경우, 그리고 치운 형성 시 인공치 위치를 잘못 건드렸을 경우와 교환면 선택 삭제 시 너무 과도하게 삭제하거나 덜 삭제하여 협에 맞지 않을 경우, 그리고 왁스워시 과정에서 왁스 제거를 충분히 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수지를 잘못 선택했을 경우, 그리고 또 중합을 잘못했을 경우, 중합 후 무리하게 모형을 제거했을 경우, 또 연맛이 과도하게 삭제하거나 조직면을 삭제했을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위치상이 파절이 됩니다. 오, 정말 많은 이유로 파절이, 정말 많은 이유로 파절이 되는군요. 네, 뭐 이런 점들을 주의해가지고 위치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 선생님, 그 의치상의 파절은 두 종류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위치상 파절은 단순 파절과 복잡 파절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단순 파절은 두 조각으로 파절된 경우를 말하며 복잡 파절은 위치상이 여러 조각으로 파절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복잡 파절일 경우 위치상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단순 파절은 두 조각으로, 복잡 파절은 여러 조각으로 파절된 경우를 말하는 거군요. 그러면 왜 복잡 파절일 경우에는 위치상 수리가 힘든 건가요? 그 이유는 의치상을 수리할 때 앞에서 설명했듯이 의치상을 조립한 후에 레진으로 결합시킵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제대로 의치상을 조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의치상에 변형이 약간 생기는데 복잡 파절일 경우 여러 조각으로 깨진 이 조각들을 제대로 조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의치상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힘이 드는 겁니다.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혹시 후배님 지인분들이 의치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만약에 그 의치가 파절됐을 경우 꼭 그 의치상 조각들을 빠짐없이 모두 치료실로 가져와야 의치상을 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 지인분들이 위치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위치상이 파손됐을 때 전부 가져와야 된다고 꼭 전해야겠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성공적인 위치상 처리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파절된 의치상 부분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이 파절된 위치상을 정확하게 조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압 시 파절된 부위에 위치에 변형이 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수리할 때 쓰일 레진도 중요한데요. 이때 쓰이는 레진은 적절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주위 조직과 색상이 같아야 합니다. 최대한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심미적으로 보기 좋아요. 그러면 수리할 때 쓰일 레진도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 다음으로 위치 수리 방법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먼저 위치상 수리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함에 넣어서 열중압 레진으로 수리하는 방법을 플라스크 메소드라고 하며 석고 매트리스와 자가중압 레진 도구를 이용해서 수리하는 방식을 도어 매트리스 메소드라고 하며 플라스크와 매트리스 없이 자가중압 레진을 뿌려 넣어서 수리하는 방식을 스프링클 메소드라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스프링클 방식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위치상을 수리할 때는 먼저 파절된 위치상을 조립하고 조립한 부위를 스티키박스로 녹여 고정시킵니다. 이게 단단히 고정시키고 그러고 나서 스틸볼을 견치와 소고치 사이에 하나, 대구치대 사이에 하나씩 놓고 스티키박스를 녹여서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스틸볼로 고정을 시키는 이유는 부목 효과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음은 마스터 모델을 제작을 해줘야 돼요. 석고를 잘 믹싱한 후에 의치상 기저부에 채워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바닥에 약간 평평하게 깐 다음 의치상을 올려주고 과잉의 석고들을 잘 제거해줍니다. 석고가 경화됐으면 의치상과 석고를 분리시키고 의치상에 묻은 스티키박스를 잘 깨끗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 후에 석고에 다시 재결합시키고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의치상과 레진이 잘 결합이 되도록 지퍼 모양처럼 V자의 이제 벨벳을 형성해주고 또 도구테이 모양으로 파절선을 형성해줍니다. 그 다음은 석고에 레진 분리지를 도포를 합니다. 이때 레진 분리지는 최대한 얇게 도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레진 분리지를 도포한 후에 석고와 H상을 결합시키고 스티키박스로 다시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레진액과 레진 파우더를 믹싱해주고 또 위치상 베벨 모양을 제거한 부위에 이 레진을 도포를 해주는데 이때 너무 레진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너무 질게 할 시에는 위치상 안쪽까지 채워지지 않으므로 적당히 레진액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레진을 도포 후에 중압을 시켜줘야 되는데 중압 시 압력 중압기에 38도 정도의 물을 모형이 잠기도록 채우고 20에서 30후 사이에 압축 공기를 넣어서 10에서 15분간 유지를 시켜 운성을 시켜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운성을 하고 나오면 덴처버로 과잉의 레진을 제거 후 러버 포인트로 다듬어주고 퍼미스와 루즈로 연마를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가 H상 수리 과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좀 길어졌네요. 아유, 괜찮습니다. 그러면 위치상 수리하는 것도 정말 손이 정말 많이 가는 과정이네요. 뭐, 그래도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좀, 그리고 다음은 그러면 인공치 수리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네. 인공치는 어느 경우에 수리를 하게 되나요? 인공치는 위치 사용 시 인공치가 파절되거나 잠금이 생겼을 경우 그리고 빠졌을 경우 수리를 해줘요. 그 인공치가 파절되거나 빠졌을 때 그 수리를 하는군요. 그러면 인공치가 탈락이나 파절되었을 경우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그럼요. 막 파절되거나 탈락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먼저 환자가 위치를 막 사용하거나 떨어뜨렸을 경우 인공치가 탈락이 돼요. 그리고 기공 과정에서도 인공치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도치 배열 시 전치부의 유지핀과 구치부의 유지공을 너무 많이 삭제한 경우 그리고 큰 인공치아를 선택하여 치조제에 너무 가깝게 배열해서 레진으로 단단히 고정이 안 돼 있을 경우에도 그리고 매몰 후 왁스워시 할 때 왁스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아서 장야 왁스가 레진치에 묻어 있을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공치아가 파절되거나 탈락이 됩니다. 음, 정말 나중에 다시 위치를 만들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럼 다음으로
인공치를 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뭐 고려해야 할 점 등 뭐 그런 점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인공치를 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파절된 치아를 대신할 인공치아의 색상을 주위 치아와 최대한 같은 색상을 고르는 것과 크기, 형태를 고려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을지상의 조직면 송산이나 병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심밀성을 고려하여 순축 부위의 치은을 최소량만 삭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수리하고 나서 뭐 순측면에서 보았을 때 치운 부분을 너무 많이 삭제했을 경우 심리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면 인공치는 어떻게 수리하나요? 인공치 수리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파쇄된 인공치를 삭제하고 순축 치은은 아주 적게, 설축 치은은 좀 넓게 삭제하여 레진으로 결합 시 인공치와 이 치상이 잘 결합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인공치를 고르는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주위 치아와 색이 같아야 되고 크기와 형태를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 후에는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나 유틸리스 왁스를 녹여서 삭제된 치은 부분에 채우고 그 위에 인공치아를 잘 결합시킵니다. 최대한 근원심에 있는 치아와 잘 맞도록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인공치를 재결합시킨 후 퍼티를 이용해서 치아의 인덱스를 체득합니다. 퍼티는 일치상 밑면까지 연장시켜서 단단히 고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체득할 때 석고로 매트리스를 만들어 이용하기도 해요. 퍼티가 경화되고 나면 인공 치아와 왁스를 분리시키고 왁스를 잘 제거해줘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왁스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 이 인공 치아가 을지상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꼭 왁스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 후에는 인공치 치조면과 살면에 유지골을 형성해주거나 면을 거치게 연마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공치아와 레진이 잘 결합이 될 수 있도록 결합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리페어 레진, 모노머, 즉 레진 액과 폴리머, 레진 파우더를 잘 믹싱한 후에 유동성 수지 상태로 흘려넣거나 레진을 소량씩 떠서 부어줍니다. 그 후에는 압력 중압기에 넣고 10에서 15분간 온선시켜주고 압력 중압기에서 꺼내서 연모 과정을 거쳐주면 완성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네요. 네, 많은 걸 잘 배웠습니다. 다음은 그 첨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선생님, 그 첨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첨상은 지지 조직의 변화로 인해 의치가 혈과와 맞지 않는 경우에 새로운 레진을 조직면에 첨가하여 다시 형성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 치조골이 흡수되면 의치가 헐거워져서 의치의 유지와 안정성이 저하되고 교합이 맞지 않고 안면 수직 고경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첨상을 해줍니다. 어허, 첨상 레진은 일지상 조직면에 첨가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면 첨상은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이 첨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첨상을 하는 방법에는 매트리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플라스크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지그라는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그를 이용하는 방식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그는 상부와 하부로 이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는 모형을 부착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하부는 인공치아의 교합면 인덱스를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먼저 의치를 비딩 왁스로 감싸고 박싱 왁스로 감싸서 석고를 부어 모형을 만들어줍니다. 모형이 잘 경화가 됐으면 기저부의 그루브나 나치를 형성해주고 석고 분리제 혹은 바셀린을 도포해줘요. 그 후에는 일치와 석고를 결합시키고 교합면 인덱스를 체득할 수 있도록 왁스로 비딩해주고 2~3mm 정도 노출시켜줍니다. 그 다음은 인상용 석고를 지구 하부에 채워주고 일치를 얹어서 교합면 인덱스를 체득합니다. 그 후에는 석고를 붓고 상부 구조를 결합시킨 후 경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경화가 되면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를 분리시킨 후 모형과 의치상을 분리하여 내면에 있는 인상재 같은 거 다 제거를 해주고요. 이렇게 인상재를 제거하고 나서 다시 지그의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를 재결합시킨 후
위치와 모양 사이에 있는 공간에 왁스를 이제 채워 넣어요. 이제 왁스업 한다고 하는데 왁스를 채워 넣고 다시 메모를 하고 나서 왁스 워시를 해줍니다. 이제 왁스 워시 후에는 열중압 레진을 사용하는데 이때 떡상, 즉 말랑말랑한 인절미 상태일 때 전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웅성 과정을 거친 후에 교합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그에 재장착시켜 넣어서 과인된 부분을 싹 제거해주면 이제 완성입니다. 그 지그를 이용하는 방식은 일지상 수리나 인공지 수리보다 좀 더 복잡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그 매트릭스 이용하는 방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매트릭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지그를 이용하는 방식보다 좀 더 간단해요. 아까와 같이 H를 비딩왁스와 박싱왁스로 감싼 후 모형을 제적해주고 모형이 고형화되면 모형의 양측에 이제 V자의 이제 그룹으로 형성합니다. 그 후에는 섞어 분리지를 도포한 후에 경속구를 혼합해서 매트리스를 제작하는데 이때 작업 도중 깨지지 않도록 한 10에서 15mm 정도의 약간 두꺼운 두께를 유지해야 하며 모형의 밑면에서 인공치와 변면까지 피기를 하고 견치에서 대붙이까지 연장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은 위치상 내면에 인상재를 연화시켜 제거를 하고 새로운 레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면을 덴처으로 약간씩 깎아줘서 삭제한 다음에 매트리스 다시 재결합시키고 왁스를 채워 넣습니다. 그 후에 메모를 하고 레진을 전입 후 온성 과정을 거치면 완성입니다. 이 매트리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하지만 레진 중합 수축에 대한 교합 수정이 어렵다는 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트릭스와 지그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계상 리베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계상이란 무엇인가요? 계상이란 인공치와의 교합 관계는 변화시키지 않고 일치상 전부를 새로운 레진으로 교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쓰이는 레진은 강도와 안정도가 우수한 열중합 레진을 사용하고요. 음, 요새는 자가중합 레진도 잘 개발되어서 자가중합 레진도 쓰이긴 해요. 아예 전부 다 뒤엎는다라는 말씀이군요. 그럼 어떤 경우에 계상을 하는 건가요? 네, 계상은 의치상 3를 너무 반복해서 의치상 색조가 부조화를 이룬 경우와 의치가 여러 조각으로 파절되어서 수리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장기간 사용해서 의치상이 전체적으로 이제 변색이 된 경우에도 쓰이고 또 의치의 다공성 기포가 형성되었을 경우에 계상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계상에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그 장점과 단점 무엇인가요? 먼저 장점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계상의 단점은 계상을 할 때 새로운 레진으로 전부 다 교체하므로 의치상의 색 차이가 없다는 점과 종전 의치상의 옹성에 따른 변형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의치상의 두께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치은 형성 과정 중에 인공치가 변이되어서 교합이 안 맞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공 과정이 복잡하고 작업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점, 이런 점들이 단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EBS 그 필더 메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SES 피버 시스템인데요. 이 SS 피버 메쉬 시스템은 휘어지기는 해도 여간에서 부러지지 않는 이 대나무 성질인 섬유성 특성으로 의치상의 그 메탈 프레임워크 대신에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 SES 피버 메쉬 시스템은 광중한 메타 아크릴 수지가 함유된 유리 섬유 소재로 되어 있으며 기성화돼서 나와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SES는 Strong, Economic, 그리고 Simple 이 약자로 강하고 경제적이고 제작 과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뭐 SBS를 많이 봐서 SES를 SBS라고 말을 했네요. 그럴 수도 있죠. 음, 네. 그 대나무 성질인 섬유성 특징을 활용했다. 아주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제작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작 과정은 아주 간단해요. 매몰 후에 캐스팅 왁스로 스페이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티슈 스탑을 형성을 하는데, 이 티슈 스탑은 양쪽 견지부에 하나, 양쪽 구치부에 하나, 그리고 전중구개 쪽에 하나로 총 5개를 형성해 줍니다. 이 티슈 스탑은 저기 개인 트리 만들 때 그 티슈 스탑 형성해 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SS 피버 메쉬를 모형에 맞게 자르고 레진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단단하게 고정시킨 후 광중압을 시켜서 단단하게 만들어준 후에 스페이스로 왁스워시 해줍니다. 이때 스팀을 할 시 화학적인 결합물들이 날아갈 수 있으므로 스팀을 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끓는 물에 낙차를 이용해서 이 왁스들을 잘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스페이스를 제거를 하고 나서 피버 메쉬를 모형에 접합시킨 후 레진을 전입해주고 온성 과정을 거치면 완성입니다. 간단하게 레진 전입 과정에서 피버 메쉬만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금속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금속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금속상은 저희가 기초상을 만들 때 레진으로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이 기초상, 즉 이 시상의 인상면의 전부 혹은 일부를 금속으로 제작한 것을 말합니다. 아주 되게 간단한데 조금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금속상은 어떻게 제작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금속상은 레진으로 기초상 만드는 그런 과정보다는 조금 복잡해요. 먼저 모형을 제작한 후에 금속상을 어떻게 제작할지에 대한 디자인을 좀 해줍니다. 레진으로 기초상을 만들 때는 기초상 외연성 형성할 때 혹은 왁스워시 후 레진 전입할 때 후연 폐쇄를 해도 되지만, 금속상은 레진 기초상과 다르게 금속상을 설계할 때, 디자인할 때 이 과정에서 이제 후연 폐쇄를 해줘야 합니다. 이 금속상을 다 만들고 나서 후연 폐쇄를 하기에는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다음은 왁스로 블록아웃과 릴리프를 해주고 내화성 모형을 제작해 주는데, 이 내화성 모형을 만드는 이유는 주조시 열에 견디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가로 인상을 체득 후 매몰재를 넣어서 내화성 모형을 제작해 줍니다. 그 후에는 내화성 모형을 비즈왁스 처리 후 이 비즈왁스를 처리하는데, 이 비즈왁스는 모형을 이제 매끈하게 해주고 캐스팅 왁스가 잘 달라붙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비즈왁스 처리 후 왁스업을 해줍니다. 인상면 전부 혹은 일부를 캐스팅 왁스를 이용해서 왁스업을 해주고 주입선을 부착 후 원추들을 부착해주고 메모를 해주면 됩니다. 메몰 후 소염 및 주조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산화된 금속물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듬질과 연마를 해주면 완성입니다. 설명은 뭔가 간단해 보이는데 직접 해보게 되면 과정들이 되게 복잡할 것 같네요. 네, 다음은 득스위치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 즉시 이치는 총이치의 종류 중 하나인데, 총이치의 종류에는 영구 이치, 임시 이치, 피계 이치, 매식 이치, 복제 이치, 또 납이치, 즉시 이치가 있어요. 이 즉시 이치는 자연 치아가 모두 발치되기 전에 제작하고 잔존치를 제거 후 즉시 이 환자의 구강 내에 삽입하는 그런 보철물입니다. 이 즉시 이치는 이제 요구 조건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주변 구강 환경과 적합성이 있어야 되고 저작 효율의 한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음, 호흡 및 연화 기능과 조화를 잘 이루어내고 심미성도 되게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잔존 경조직 및 연조직을 보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득스위치는 며칠 전에 만들고 발치 후에는 환자 구강 내에 장착하여 치료제의 흡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겠군요. 네. 그러면 그 득스위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장점은 발치 후 무치하게 치유 기간 동안 이제 환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치료를 촉진시키는 치료형 부모로 이제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후배님이 말한 것처럼 치료 기간 동안 구강 내에 장착시켜서 환자의 교회뺨과 입술의 지지가 유지되어서 이제 안모가 잘 변화되지 않으며 원래 교경을 유지하여 교합의 변화를 줄일 수 있고 박관절 및 구강 주변 기관의 변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단점으로는 이 즉시 위치는 발치 후에 무취작궁의 형태를 가상해서 만드는 거라서 이 위치상의 적합도가 예상보다 좀 낮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발관 치아의 주변이 신속하게 이제 흡수가 돼요. 보통 발치 후에 2개월까지는 흡수량이 많고 1년 정도까지는 흡수량이 적은데 3에서 10개월 이내에 의치상의 이장과 같은 이치상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즉시 액시가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하네요. 그러면 다음은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어태치먼트라는 건 무엇인가요? 네, 어태치먼트는 2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결 장치로 메일 파트와 피메일 파트로 나뉘어서 한 부분은 치간 혹은 치근에 또 한 부분은 보철물 밑면에 연결되어서 서로 보철물 이제 밑면에 있고 이제 이 메일 파트와 피메일 파트가 서로 결합되어서 유지력을 얻는 그런 유지 장치를 말합니다. 보통 국소이치, PGH, 브릿지, 임플란트, 이주 구조관에 이제 이용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어태치먼트의 장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먼저 어태치먼트의 장점은 클라스프가 없어서 심미적이고 의치 장착 시 유지력과 안정성을 얻을 수 있으며 지대치의 가해지는 교합압이 교합면이나 인살스 레스트보다 식은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뢰의 힘이 짧아져서 회전력이 작습니다. 클라스프는 지렛대 원리로 인해서 교합압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에 반해서 어태치먼트는 이런 교합압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치의 착탈 시 측방압이 지대치에 덜 미치기 때문에 지대치와 치조골을 보호할 수 있고 클라스프로 유지되는 국수위치보다는 좀 더 우수한 제작 효율을 갖고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반대로 단점은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지대치의 길이나 폭에 의해서 선택의 폭에 대한 제한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 고도의 전밀성과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이 있겠네요. 어, 그러면 지렛대 원리로 인한 교합업을 줄일 수 있다. 되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어태치먼트는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나요? 네, 이 어태치먼트는 먼저 모양과 부착 위치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크게 치관 외, 치관 내, 스터드 어태치먼트, 바 어태치먼트, 그리고 매그네틱 어태치먼트, 그리고 억실러리 어태치먼트로 나눕니다. 먼저 치관 내 어태치먼트는 치관 내에서 유지력을 얻는 그런 어태치먼트로 치질 삭제량이 좀 많은 반면에 취조직이 면에서는 유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치질 삭제량이 많다는 것은 이제 동양이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하죠. 그리고 치관 내 어태치먼트는 치관 밖에서 유지력을 얻는 어태치먼트를 말하는데 치질 삭제량이 적지만 취조직이 면에서는 불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관리를 아주 잘해줘야 돼요. 스터드 어태치먼트는 똑딱이 형식으로 돼 있어서 메일 파트와 피메일 파트의 결합으로 유지력을 얻습니다. 다음,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는 한쪽의 자석 구조체와 한쪽의 자성체를 진입하여서 이 둘의 자력을 이용해서 유지력을 얻는 그런 유지장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 어태치먼트는 치근과 치근 그리고 치관과 치관 서로를 이제 바로 연결한 형태로 1차 파트가 루트 상부에 메일 파트가 위치되어 있고 구강 내의 피메일 파트가 1차 파트에 결합된 위치를 말합니다. 이렇게 파 어태치먼트, 스터드 어태치먼트, 매그네틱 어태치먼트 이 전부를 손틀어서 PGH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억시러리 어태치먼트가 있는데 이 어태치먼트는 핀 스크루와 캡 스크루의 이제 결합에 의해서 유지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작 과정과 제품의 전밀도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합니다. 먼저 전밀형과 반전밀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전밀형이랑 귀금속으로 제작하여 가격이 비싼 반면 전밀도는 우수하는 점이 있고 반전밀형은 값이 저렴한 반면에 전밀도에서는 다소 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조절형과 비조절형으로 구분됩니다. 조절형은 스크루 타입으로 유지력을 높여줄 수 있는 조절형 어태치먼트로 최소의 유지력 정도로 조절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장착 후 메일 파트가 너무 마모되어서 유지력으로 더 이상 이제 조절할 수 없을 때 빼내고 새로운 메일 파트를 이제 다시 교체해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다음 비조절형은 탈착되어지는 부분을 더 이상 조절할 수 없는 타입을 말하며 이 비조절형은 브릿지워크에 이용되어야 되고 갇혀있은 위치에는 사용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기능에 따라 또 분류가 돼요. 완화형과 비완화형으로 구분되는데 일단 비완화형은 보철물의 삽입 착탈 이외에는 기능 운동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지대치와 치주 상태가 좋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반대로 완화형은 의치상의 기능 운동이 허용되어 치관과 치조골에 전달되는 교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완화형은 치주 상태 또는 이 지대치가 나쁠 때 사용됩니다. 네, 답변 아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어태치먼트 중에 저는 어태치먼트가 가장 궁금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바 어태치먼트는 일자 파트인 메일 파트는 치근을 코핑으로 덮고 바로 연결한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이자 파트는 이 피메일 파트인데 라이더로 되어 있어서 이 둘의 결합으로 유지력을 얻는 그런 어태치먼트라고 합니다. 먼저 이 어태치먼트는 크게 싱글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와 멀티플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로 나누는데요. 그리고 또 완화형과 비완화형으로 또 나눕니다. 먼저 싱글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는 바가 직선으로 제작되어 있고 잔존 치근이나 치아가 직선으로 위치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사용됩니다. 바 어태치먼트는 구부려져서 사용하는 것보다 직선을 연결하는 것이 좋으므로 부목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있어요. 이 싱글 슬리브 바를 제작할 때 전치부와 굿치부를 연결시킬 경우 견치 부위에서 구부려서 이 바가 긴 쪽에만 슬리브를 위치시켜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치근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직선으로 이어주고 마지막 부분만 밴딩을 시켜줍니다. 주의할 점은 절대로 이제 경사가 져서는 안 됩니다. 다음 멀티플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는 바에 슬리브를 여러 개 이렇게 끼울 수 있고 치주제 외형에 바를 구부려서 여러 개 지대치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네, 이 바 어태치먼트의 장점은 지대치의 치주 건강도가 좋지 않은 경우에 이용될 수 있고 환자가 의치를 쉽게 다룰 수 있고 또 저작 시 안정감과 심미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 어태치먼트도 다른 어태치먼트와 똑같이 임플란트에 이용될 수 있어요. 또한 측방압을 감소시키고 교합압을 반대측으로 분산시키고 부목 효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을 뿐더러 잔존 자연치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심하게 흡수된 부분 무치하게 이용될 수 있어요. 반대로 단점은 이 스터드 어태치먼트에 비해서 치대 관리 및 구강 위생이 중요합니다. 바와 치주티 사이에 음식물이 절유될 수 있으므로 치주로 다 잘 닦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또 2차적인 충치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꼭 잘 닦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작 비용도 많이 들고 제작 과정도 복잡합니다. 또한 수직 악간 거리에 의해서 선택의 제약이 따릅니다. 바가 치조제에서 어느 정도 뜰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군요. 제가 바 어태치먼트에 헤더바 어태치먼트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그 헤더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나요? 이제 비전문가이신데 헤더바를 알고 계시다니 대단하시군요. 이 헤더바는 반절미형 어태치먼트로 플라스틱 바 패턴과 나일론 라이더로 되어 있어요. 구성품은 헤더 메탈 하우싱 라이더 그리고 골드 얼로이 라이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라이더는 유지력에 따라서 라이더의 색깔이 달라요. 흰색, 노란색, 빨간색 이 흰색, 노란색, 빨간색 순으로 유지력이 증진돼요. 그러면 이 헤더바 어태치먼트의 제작 과정은 또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치료실에서 근간 치료 후에 인상제로 악궁을 치득 후 모형을 제작해 주고요. 다음은 왁스 코핑을 제작한 후에 플라스틱 바를 부착해 줍니다. 이렇게 왁스업함 답형에 주입선 부착 후 메모를 하고 또 주조를 합니다. 연마까지 완료를 해줍니다. 그 후에는 온성용 복제 모형을 제작하기 위해서 바에
나일론 라이더를 장착시킨 후 바와 치조제 사이를 블락아웃 시켜줍니다. 이때 인상체 내부에는 패브리케이팅 라이더를 위치시켜줍니다. 그 후에는 이 모형의 나비치를 만드는 방식과 동일하게 뒷주장을 제작한 후 메모를 하고 나서 왁스워시를 해주고 레진을 전입시켜줍니다. 온성 과정을 거친 후 일치상 미면에 패브리케이팅 이 라이더가 부착되어 있을 텐데 이 복제 라이더를 제거해주고 스팅 툴을 이용해서 라이더를 일치상 내면에 위치시켜줍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레진으로 단단하게 고정시키면 완성입니다. 이 복제 라이더를 이제 제거를 해주고 나서 라이더를 장착하기 전에는 덴첩으로 조금씩 갉아서 이제 충분한 이제 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골드 라이더도 식립할 수 있어요.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상 수리와 인공치 수리, 계면, 계상, 임시일치, 어태치먼트 등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100%다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그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다음에 또 이런 과정을 배울 때 선생님께 배운 이 과정들을 다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것 같아요. 진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도 오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또 소감 한마디 해야죠. 네. 제가 이 과정들을 설명하려고 좀 다시 한번 이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 번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전에 봤던 그 영상들도 한번 보고 또 책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저도 처음 배울 때는 이해하기 좀 어려웠었는데 또 이 어려웠던 이 과정들을 후배님들께 설명하자니 과연 우리 후배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혹은 좀 들으면서 좀 지루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다행히도 잘 경청해주고 적극적으로 이제 질문도 많이 하고 임해주셔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과정들에 대해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서 정말 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학생분들은 기공사로서의 꿈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래요. 이 기공사라는 직업이 정말 환자에게 선물을 해드리는 것과 이제 같다고 이제 보면 되거든요. 아주 괜찮은 직업이고 한번 꿈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과정들이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얘기를 하다 보니 또 말이 또 길어졌네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후배님들께 감사드리고 나중에 기공사나 기공실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